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기부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돈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어떤 장소 제공, 교통편 제공 뭐 이런 것도 있고, 재능 나눔도 가능하고요. 자, 이처럼 또 기부를 필요로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부할까 하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과연 내가 기부를 하면 이게 제대로 전달될까? 또 제대로 쓰일까? 하는 의구심 갖는 분들도 꽤 있죠. 그래서 기부하고 싶어도 꺼려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가끔 뭐 이런저런 이 기부금을 모았는데 제대로 사용 안 됐다더라 뭐 이런 등등의 뉴스도 나와서 이런 우려감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바로 몇 년 전에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기부 플랫폼이 생겼어요.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면 신뢰도와 투명성이 확보된답니다. 그래서 기부가 꽤 활발히 진행된다는데, 바로 이 기부 플랫폼 체리를 만든 이포넷의 이수정 대표를 오늘 만나봅니다. 이수정 대표는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여성 공채 1호로 방위산업체인 대영전자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국내 굴지 카드회사에서 여성 1호 대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1995년 조선정보통신을 창업했고 2000년 이포넷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2018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부 플랫폼 체리를 구현했습니다. 2002년 서울시 벤처대상 최우수상, 2007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 2019년 블록체인 유공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과 벤처 창업진흥 유공포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2020년 산업자원부 1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이수정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블록체인이라 그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네, 그렇게 일반인들은 느껴지실 수 있죠. 요즘 뭐 가상화폐 뭐 이런 거랑도 연결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유 그 뭐야 도대체 이러신 분들 많은데 네네. 뭐 그 구조를 저희한테 상세히 다 설명하실 건 없고 네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기부 플랫폼 네네네. 여기 말고 그냥 기부 플랫폼들은 또 있잖아요. 네네네.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요, 이제 가상화폐랑 자꾸 연동을 시켜서 생각하시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예, 일단 인터넷 그러면은 기술이잖아요. 예, 인프라. 예. 블록체인도 그런 인프라인데 예. 신뢰를 보장해주는 인프라예요. 신뢰를 보장해준다. 네, 기술 자체가 투명성과 불변성 이런 것들을 담보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기부 플랫폼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기부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가서 많은 기부 캠페인 중에 골라서 기부하는 그런 게 기부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부 내역을 블록체인이라는 곳에 쓰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은 특성상 한 번 쓰면 절대 고치거나 지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의 컴퓨터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묶어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거 제가 그 정도는 알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서로 들어가서 묶어놨기 때문에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친다. 네, 그 특성이군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이러면은 중앙에 한 대에다가 뭔가 정보를 적어 놓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블록체인은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컴퓨터에 그 원장이 공유되는 개념이에요. 같이 묶여 있다. 네네. 그러니까 한 대만 고칠 수가 없잖아요. 못 고치죠. 그러니까 한 번 쓰여지면 예. 절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어딘가에 기부를 하면 내가 얼마를 기부했다. 언제. 그 기록이 있을 거고. 네네. 그 기부금이 그 단체에 언제 어떻게 갔다. 네. 이게 기록에 남을 거고. 네네. 그럼 그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다도 나오나요? 지금 갔다까지 기부단체에 갔다까지는 블록체인에 쓰이는데요. 그 쓰인 게 사용자가 어떻게 썼다까지는 아직은 블록체인의 기록은 안 돼요. 단체가 사용한 것까지는. 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의 로드맵이 진짜로 사용자가 그 10,000원을 어떻게 썼다까지 수혜자가 거기까지를 블록체인에 기록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을 기부했다. 그러면 그 기부금이 언제 기부단체에 전달되고 그 기부금이 다시 수혜자한테
전달돼서 이 사람이 이 돈을 썼다 안 썼다까지를 모두 다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을 이제 올해 저희들이 구현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물건 배송할 때 그 물건이 지금 뭐 창고에서 어디 갔다 이런 게 앱에서 다 보이잖아요. 다 나오죠. 그런 것처럼 내 기부금이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하신 대로만 되면 네네. 내가 기부한 돈이 전달뿐 아니라 실제 용도 어디에 쓰였는지까지를 내가 앱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야. 그럼 뭐 투명성은 자동으로 보장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누가 일부러 서류 내놔봐 해서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네네. 예. 또 이제 가장 궁극적인 첫 번째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까 가상화폐 잊어버리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블록체인 단어만 들으면 그게 떠올라서 네네. 여기서 기부하려면 가상화폐로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응용 사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한 가지죠. 우리가 인터넷 그러면 그걸로 뭐 메일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데 블록체인 안에 저희가 우리가 기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내 통장에 돈이 기부단체 통장에 넣어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통장에서 통장으로 가는 것만 가지고는 블록체인이랑 연결이 안 되니까 안 되죠. 블록체인 안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인데 기부 전용 가상화폐를 저희도 만들어서 써요. 근데 이건 변동성이 없습니다. 시세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네네. 1원 1체리 뭐 이렇게 딱 고정이 돼서 기부했을 때부터 기부가 끝날 때까지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그렇지만 그런 가상화폐를 써야 엄밀히 말하면 암호화폐인데요. 암호화폐를 써야 추적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에 연결이 되고 추적이 되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통장 계좌에서 제가 후원하고 싶은 어떤 단체의 계좌로 그냥 송금을 하면 그 계좌하고 내 계좌만 기록에 남고 누군가 들어가서 이렇게 지워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맞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려면 그 가상 뭐가 필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 기술을 개발하신 거네. 네, 맞습니다. 네. 중간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 기부 전용 토큰을 만들어서 그걸 유통하는 거예요. 왜 이름이 체리예요? 체리. 체러티. 우리가 자선이라는 영어 단어가 체러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체리랑 이제 발음이 비슷하고 그리고 체리는 두 알로 돼 있잖아요. 그냥 나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사랑, 뭐 좀 따뜻함 그렇게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떠올리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만들어야겠다는 걸 언제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NGO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장학재단이나 무슨 봉사단체 이런 데 이제 이사나 감사나 이런 걸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주로 했던 게 펀드레이징이에요. 그래서 모금. 그래서 자선 음악회도 4번 하고 뭐 미술 전시회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이렇게 물건 팔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기부에 쓰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제가 그건 어떻게 보면 제 인맥을 팔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직에 있다 보니까 언제까지 제가 현직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좀 현직에 있을 때 똘똘한 모금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기부단체에게 쓰게 준다면 제가 은퇴한 이후에도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플랫폼이 기부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만들게 된 건데 이수정 대표 인맥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제가 IT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래도 이왕이면 좀 폼나게 하자. 그래도 IT 회사 사장이 만들었다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핫한 블록체인이라는 기부에 가장 잘 맞는 기술을 활용하면 남이 만드는 것보다 조금 경쟁력을 더 갖지 않을까 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경쟁력의 핵심은 투명성. 맞습니다. 신뢰도. 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이에요? 3년 전 2018년에 시작했고요. 2019년에 완성이 돼서 지금으로부터 오픈을 한 건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 네. 이거는 어플 앱상에서 활동한 거죠? 컴퓨터로는 안 돼요? 컴퓨터로도 지금 하는 버전을 6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웹으로도 되는 버전이. 지금까지는 앱으로만 됩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맞습니다. 검색해서 다운받아갖고 네네네. 딱 들어가면 사실 저는 이제 들어가 봤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여기 기부해 주세요. 여기 우리는 이런 활동하는 곳입니다. 이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거는 어떻게 거기에 올라갈 걸 정하는 겁니까? 일단은 기부 단체들이 기부 단체로 등록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예. 이게 이제 뭐 그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런 게 다 연결이 돼야 되니까 간단한 저희들이 이제 그 심사를 합니다. 그렇죠. 심사라기보다 정식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단체인지 이런 정도를 보고요. 그럼 확인해보고. 예, 그런 것만 되면 바로 등록을 시켜드리고요. 예. 기부 캠페인은 그 기부 단체에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올리는 걸 가능하면 좀 쉽게 올리게 도와드리고 또 이제 좀 작은 단체 같은 경우는 IT 인력이 전문으로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뭐 사진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글을 써 드린다든지 이런 대신 것들도 제작도 해요? 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놓으면 그럼 여기 우선 신청하는 곳은 이 법정 기부금 단체로 인정된 곳이면 다 가능해요? 네, 다 아니면 가능합니다.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네. 그리고 심지어 향후에는 이제 법정 기부금 단체가 아니어도 기부를 올릴 수 있게 할 거고 지금도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회원제 사이트를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회원 전용 사이트를. 예.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뭐 동창회비를 걷는다. 예를 들어서 뭐 동창 그런 거는 법정 기부금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창들끼리만 모여서 기금을 모금한다면 예. 그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러네요. 오픈 플랫폼이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원제 전용 사이트로 여시면 네. 그런 게 다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몇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한 800개 정도 기부 캠페인이 열렸고요. 그리고 한 지금 180개 정도 단체가 가입하셨습니다. 800개가 열렸다는 거는 캠페인이 모금 캠페인 800개. 그거는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뭐 그렇죠. 시간이 있는 거죠. 목표액 얼마? 네, 뭐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종료된 것도 많겠네요. 그럼요. 오. 대부분 종료된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한 뭐 50개, 60개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그게 이미 가입한 180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하고 180개 단체가 그동안 열었던 캠페인이 모두 한 800개. 네, 맞습니다. 대부분 종료되고 한 5, 60개 남았다. 네네네. 정확히는 저도 모르는 게 회원 전용인 거는 지금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제가 뭐 일일이 들어가서 모니터링 그렇죠. 안 하니까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냥 열려 있는 거는 뭐 그 정도 됩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누적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사용자가 한 지금 16,000명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분들이 뭐 한 번 기부했는지 몇 번 기부했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오겠네요. 예. 근데 저희는 특징이 굉장히 여러 번 기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부 횟수는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충성 고객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기부 캠페인에 동참한 사람이 16,000. 예. 아직은 그렇게 많다고?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캠페인 참여한 분들이 뭐 이건 블록체인에 기반한 뭐 이런 걸 알고 들어오세요, 보통?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반쯤은 알고 들어오시고 반쯤은 모르고 들어오시고. 그럼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왜 여기에 들어오셔서 하시죠? 제가 생각할 때 저희는 솔직히 지금 이제 뭐 광고 홍보 이런 건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유혹도 좀 있었는데 기부를 해달라고 거기에 돈을 쓰는 것보다 홍보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기부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홍보는 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를 봤더니 첫째는 입소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생이나 이런 서포터즈들이 자기네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 기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올게닉한 방법으로 이게 입소문으로 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앱을 운영하는 쪽에서 홍보한다기보다 여기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분들은 당연히 자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홍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쭉 한 몇십 개가 뜬단 말이에요. 이쪽 훑어보다가 여기 내가 기부하고 싶다. 그럼 무슨 뭐 최하 한선 얼마 이런 게 있나요? 최하는 돈으로 하면 1,000원이고요. 1,000원. 만약에 유휴 포인트, 왜 카드 포인트 같은 걸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1원부터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로 할 때는. 다른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도 쓸 수 있고 현금으로 하려면 1,000원도 쓸 수 있고 최소. 그리고 요즘 뭐 각종 화폐 많잖아요. 포털마다 뭐 있잖아요. 그것도 다 가능해요?
많이 됩니다. 여러 페이 가지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간편 결제. 예, 대부분 이제 중요한 건 다 됩니다. 예. 그러면 뭐 몇 번 터치 하면은 그냥 끝나네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네, 간편 결제 깔려 있으면요. 예. 그냥 바로 그거 이용해서 금액 넣고 암호 넣고 바로 결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캠페인에 들어가서 내가 낸 돈이 언제 전달됐는지까지는 지금 전부 확인이 된다. 네. 그렇군요. 네. 그동안 좀 있었던 성공적인 캠페인 사례 있으면 좀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그 기업이 나서서 포인트를 가지고 기부를 받았는데 예. 한 4달 작년 9월부터 시작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한 2,300만 원이 모금이 됐어요. 예. 근데 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유유 포인트니까 되게 작은 금액을 냈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금액이 모여서 소아암 그 백혈병 아동 돕기 캠페인을 같이 했는데 예. 보통은 우리가 이제 소아암 그 환우들을 많이 돕지 예. 부모님들을 돕지는 않잖아요. 근데 실은 그런 환자를 두고 있는 부모님도 되게 힘이 드시거든요. 재정적 부담도 크죠. 예. 그래서 어머님들을 위한 건강검진을 해드렸어요. 어머니를 위한 건강검진? 소아암 환우들의 어머님들을 위한. 그리고 이분들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꽃꽂이 교실도 열어드리고 작년에 한 2,300만 원, 올해 한 2,600만 원 이렇게 모금이 됐어요.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뭐 롯데 멤버스랑 계속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기업도 참여해서 함께. 네. 거기서 앞장서서 같이 하는. 그러니까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혼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하는 이제 요새 ESG로 이제 기업들도 많이 이런 사회 공헌을 하시잖아요. 환경, 소셜 거버넌스,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 구조 네, 이런 맞습니다. 거. 그래서 그런 거의 일환으로 알겠습니다. 기업이 참여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예고요. 또 뭐 해외를 위해 해외 돕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미얀마 민주화 그런 민주주의. 경우도 저희가 차라리 미얀마 섹션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세이브 미얀마 이렇게 해서 미얀마를 돕는 그 캠페인은 굉장히 많이 열렸고요. 특별히 그 미얀마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경기대학교 학생들이 그 캠페인을 만들어 온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재학생들이? 네네네. 대학생들이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미얀마 아이들을 돕고 싶은데 마땅히 또 미얀마에 어떻게 돈을 보내요. 학생들이. 그러네요. 몸는 거는 몸는다고 해도.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월드비전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월드비전. 돈은 이제 그 집행은 월드비전이 하고요. 근데 이제 대학생들이 기획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민주화에 관계된 엽서를 그 경기대 학생들이 재능 기부로 그려주고요. 만들고. 그래가지고 기부한 사람들한테 그 엽서를 보내면서 미얀마 민주화를 격려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데요. 재밌는 일은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 미얀마 유학생이 이제 왔었어요.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는 애였는데 그 학생한테 그 밥도 사주고 이제 격려를 하려고 왔는데 그 학생이 그 캠페인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뭐냐. 그래서 똑같은 한국 대학생이 미얀마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 유학생이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네 미얀마 유학생 모임에 이 이야기를 다 전하겠다. 굉장히 격려를 받고 간 사례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캠페인을 만들어 갖고 와서 체리에서 올리고 자기네들이 또 홍보하고. 기특하네요. 네, 그렇죠. 또 있어요? 이 미얀마 말고도? 건국대학교 학생들도 그 피해 아동 그 학대 아동 돕겠다고 코로나 돕겠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다 모금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 굉장히 모금이 잘 됩니다. 물론 뭐 큰 돈을 모으는 건 아니죠.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모으지만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요즘 왜 그 젊은이들은 홍보나 이런 SNS에 굉장히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막 뿌리고 이래가지고 되게 좋은 재밌는 사례로 많이 하고 있죠. 요즘 젊은 세대들 아주 정말 기특해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 관심도 높고요. 네네네. 환경에도 관심 많고. 근데 이런 사례를 보면 대학생들만 하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인들도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모금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저희가 지금 좀 미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 일단은 학생들 위주로요. 요즘 봉사를 못 하잖아요. 오프라인 봉사를 코로나 때문에 대면 봉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대면 봉사라는 거를 만들어서 체리 안에 오면 많은 기부 캠페인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아이들이 직접 보고 홍보해 주는 거예요. SNS 상에서 카드 뉴스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주면 그 캠페인을 만든 기부단체에서 이 아이들한테 봉사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맘대로 해 이렇게 하면 이제 방향성이 없으니까 예. 저희가 온라인 봉사학교라 그래서 짧은 동영상들을 준비해놨어요. 기부란 뭔가, 그다음에 동영상 만드는 법, 카드 뉴스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놔서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활용 능력도 함양이 되고 또 기부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근데 제가 이거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은 남을 돕기 위해서 부모가 항상 그 동전통을 집 앞에다 놔둔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통에서 애가 집어다가 그 이웃을 돕는 저금통에다 넣게 만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 돈은 아니지만. 예.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동전을 넣는 습관이 해본 애들이 커서도 자기 돈으로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그냥 봉사를 위해서 봉사 시간이나 이런 걸 위해서 봉사 프로젝트를 홍보하다 보면 이 학생들이 잘하면 나중에는 돈도 벌고 이제 어른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봉사하고 기부하는 미래의 자선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미래의 자선가로 키워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이 하는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 아니라 이제 초중고까지 내려가 보고 맞습니다. 싶다. 예. 또 일반인들은 언제든 참여 환영한다. 네, 그럼요. 그런 얘기로군요. 네. 근데 그나저나 이제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거 준비하셔서 개발하고 오픈하고 또 지금 보면 그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들이 오면은 뭐 문구를 만들어주고 사진도 찍어주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상분 인력도 있어야 되고 이 앱을 운영하는데도 비용이 또 개발부터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엄청 많이 듭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지금 풀타임으로 20명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이나? 네, 운영, 개발, 기획하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이제 유료 모델로 가져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 비전도 기술로 세상을 섬기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원이 한 16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140명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20명이 이 일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운영할 정도 이제 비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되게 감사한 기업들이 예를 들면 이걸 클라우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대주는 또 저희한테 기부해 주시고 이런 식의 또 기업들도 참여를 해서 도와주는 기업들도 있으시고요. 그래도 20명 인건비는 오롯이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야, 하긴 이게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 복잡한 이 기술까지 응용한 기부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여기 참여하는 캠페인마다 뭐 돈을 수수료를 뗀다든지 이게 좀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잘 돼가지고 막 10만 명, 100만 명이 참여를 하고 여기에 프로젝트 개수가 지금까지 누적 800개지만 뭐 몇천 개씩 몰리고 이러면 이것도 운영 인력도 더 늘어나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걸 위한 운영비를 기부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대신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처음 시작점이 투명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얼마가 필요하다. 근데 이걸 어떻게 쓴다. 이걸 저희 입장에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모두가 같이 만들어가는 기부 생태계 그런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그 소개를 보니까 그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하시고 여성 공채 1호로 방위산업체에 입사하고 그러다 언제 어떻게 해서 창업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진짜 다니는 데마다 여성 1호 타이틀을 많이 갖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을 잘하면 여자가 일을 잘하는 게 되고 그 당시는 그랬겠죠. 제가 1호니까. 못하면 여자가 일을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참 잘하고 싶었는데 제 애가 너무너무 아프는 거예요. 첫째 애가. 그래가지고 뭐 수술도 하고 막 돌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다른 건 뭐 밤을 새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건 되는데 애가 아파서 뭐 간호하는 건 솔직히 제 능력 바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휴가도 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나를 믿고 뽑아주셨는데 애가 아파서 이렇게 자꾸만 회사에 약간 누루가 되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생각한 게 그럼 회사를 그만두고 컴퓨터 강사를 해야 되겠다. 컴퓨터 강사? 예. 그런 마음으로 2주 강의하면 한 달 월급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2주 강의하고 애 키워야지. 예. 이러고 이제 나오려고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인사성이 바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SNS가 없을 때니까 선배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예. 이러고 인사를 다녔어요. 예. 그랬더니 선배들이 너 나갈 거면 이거 아르바이트로 좀 해봐라. 개발자니까. 그래서 개발 일을 뚝뚝 던져줬는데 회사에 필요한 개발 프로젝트를 그게 6천만 원이 됐어요. 회사를 나가기도 전에 수주한 게. 수주액이? 네. 이야. 근데 그때가 95년도였거든요. 거금이죠. 예, 6천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개인이 아르바이트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에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냥 차린 거예요. 뭐 설립하고 창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수주받은 프로젝트 하려고. 네네. 그러다 보면 혼자 못하니까 인력도 뽑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거창한 뭐 꿈이 있고 막 그래갖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예. 어쩌다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6년 됐네. 26년 전입니다. 그러네요. 예. 뭐 회사는 그동안 쭉 계속 커왔고. 예, 성장해 왔는데 뭐 어려움도 있었죠. 그렇겠죠. 예. 부침은 있었겠습니다만 네. 주로 이건 이제 기업들 프로젝트를 해주는 네. 그런 그 기술 업체인 거죠. 네.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조달청의 나라장터. 네. 그걸 저희가 97년도부터 다른 기업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개발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정부나 기업 일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여기저기 NGO 단체 활동하시고 기금 모금 이런 활동도 쭉 해오시다가 아예 그냥 새로운 플랫폼 하나 만들자. 네, 맞습니다. 해서 탄생한 게 체리. 네, 맞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정 대표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은 KBS 홈페이지와 모바일 콩, 다양한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